왜 마음은 흔들리는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불안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흔들림 자체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를 묻다. 소크라테스는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 건가? 그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끝까지 물었습니다. 분노는 정말 상대 때문일까? 불안은 미래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 때문일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약해진 순간이 아니라 성찰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는 먼저 이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타인의 말, 과거의 실수, 이미 벌어진 일, 이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음을 붙잡지 말고 경계를 그리라고 말합니다. 내 영역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마음은 훈련된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는 불행을 예상했지만 비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은 반복된 생각의 방향으로 형성된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 마라. 동양 철학자 노자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물은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바위를 깎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굽어야 온전해지고 비어야 채워진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강해지려 하지 말고 흐르도록 두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전부가 아니다. 장자는 마음의 고통을 고정된 나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정말 같은가? 꿈속에서 나비였던 사람이 깨어나 인간이 된 것인지, 인간이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지금의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림은 성장의 징후다. 니체는 고통과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변화의 경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니체에게 불안은 넘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었습니다. 감정 위에 기준을 세워라. 칸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기준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누구에게나 적용돼도 괜찮은가? 감정은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나를 지켜주는 기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철학자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 것. 흔들림을 죄책감으로 만들지 말 것. 나를 객관화할 것.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할 것.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바라보는 거리입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사고의 시작이다. 질문하는 순간, 한 발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한 번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오늘도 충분합니다.